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폴리라인이라는 명명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명명어입니다. 자, 폴리라인은 일반 선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라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요. 그 다음에 폴리라인이 어떨 때 활용이 되는 건지 잘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라인은 우리가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P-edit라고 하는 명명어도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P라인하고 라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이점은 P라인은 단일 객체로 취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P라인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조각난 게 아니라 한 덩어리 객체로 취급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인으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4개의 라인으로 등분이 되겠죠. 그래서 복합 객체로 취급이 되고요. 단일 객체로 취급이 됩니다. 자, 또 P라인은 좌표를 XY 값만 쓸 수 있습니다. 라인은 XY, Z 좌표값을 다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P라인은 2D 전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P라인의 3차원 기능을 갖기 위해서 3D 폴리라고 하는 명명어를 새로 만들어서 P라인이 3차원에서 그리려면 이 명명어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라인은 편집이 가능합니다. P-edit라는 명명어로. 자, 하지만은 라인은 편집이 불가능하죠. 물론 체인지 명명어를 이용해서 가능하고 글립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가능하지만 기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라인은 곡선을 그릴 수 있고 라인은 곡선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또 P라인은 두께를 가질 수가 있고요. 자, 두께를 갖는 명명어가 트레이스라고 하는 명명어가 있었는데 이 명명어보다도 더 다양한 두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은 당연히 두께를 가질 수 없죠. 물론 오토캐드 안에서는 이제 라인 웨이트라고 하는 명명으로 두께를 줄 수 있는데요. 그런 기능을 말고 기본적으로 선을 그릴 때 두께를 가질 수 있는 거는 P라인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에 P라인은 아크라고 하는 옵션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과 아크를 동시에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라인 명명어는 아크를 별개의 명명으로 사용해야 되죠. 자, 제가 일단 간략하게나마 라인과 P라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쭉 적어놨는데요. 일단 이 표를 보시더라도 차이가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라인은 단일 객체의 폴리선을 그리는 명명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맨드 상태에서 P라인을 입력을 하시면은 라인을 그리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옵션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 포인트를 아무데나 찍고 다음 점 이렇게 점을 찍으면은 라인하고 똑같지만은 여기 옵션을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을 그릴 수도 있고요. 두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호 옵션으로 들어가면요. 홀을 그리는 방법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는데 한 9가지 정도 되잖아요. 자, 이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홀을 그리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이런 모양을 그리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라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따라 그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P라인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따라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라 그리는 부분을 직접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 그린 결과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습으로 저하고 같이 P라인을 한번 따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P라인에 따라 그리는 기능을 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도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REC 엔터를 치시고 자, 이런 걸 하나 그리고요. 자, 그리고 원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P라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따라 그리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이 외곽선을 한번 쭉 이렇게 따라 그리려고 합니다. 자, 이 외곽선을 쭉 따라 그리면, 그럼 이걸 왜 따라 그리냐고 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 따라 그린 이 객체는 우리가 면적을 계산한다거나 해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따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 그리기 위해서 일단 색상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PL 엔터. 자, 여기서부터 따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점, 다음 점, 다음 점. 자, 지금 이제 아크를 그려야 되는데요. 자, 아크를 그려야 되는데 옵션 중에 보면 이제 여기에 아크라고 하는 옵션이 있고요. 자, 아크를 그리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크를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3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스타트, 엔드, 앵글, 뭐 기타 방법들이 많이 있죠. 자, 이거를 따라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제가 아크를 설명할 때 아크 명령어를 쓰려면 최소한도 3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까요? 그 다음에 이게 각도가 얼마인지 알까요?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걸 따라 그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크의 시작점은 여기고요. 첫 번째 점. 자, 두 번째 점은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세 번째 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점은 이 원의 선상에다가 점을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원의 선상에 점을 찍는다는 게 눈으로 보고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오스냅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오스냅. 자, 그럼 오스냅 중에서 배우지 않은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니어리스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니어리스트는 가까운 점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P라인을 이용할 때 니어리스트가 결정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크의 시작점은 결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옵션에 보면 A 리턴 일단 해놓고요. 자, 여기 보면은 second P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점 S 리턴. 자, 두 번째 점은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니어리스트라는 게 있죠. 니어리스트. 자, 그리고 두 번째 점은 이 선상 아무데나 찍으면 되니까요. 일단 찍고요. 자, 세 번째 점은 어디여야 되죠? 자, 여기여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따라 그리는데 니어리스트가 아주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L 리턴, 라인으로 전환해서 여기까지 그리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까지, 다음에 여기까지. 자, 여기를 또 따라 그려야 되는데 아크 A 리턴을 하고 second PT S 리턴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뭐죠? 니어리스트. 자, 이 선상 아무데나 가면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점은 인터섹션이요. 자, 그리고 다시 L 리턴, 라인으로 전환해서 여기까지. 그러고 엔터. 이렇게 하면 외곽을 다 따라 그린 거죠. 자, 이렇게 따라 그리는 용도로 P라인이 이용이 되는데, 자, 따라 그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자, 여러분들이 P라인으로 이거를 따라 그리는 이유는 단일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따라 그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P라인을 그리다가 실수로 잘못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명령어를 끊지 마시고, 끊으면 안 돼요. 끊으면은 이 객체 하나, 이 객체 하나가 되니까 떨어지는 객체가 되니까 P라인을 이용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끊지 마시고 일단 잘못 그리면 잘못 그린 대로 일단 그리신 다음에 옵션에 보면은 언두 기능이 있거든요. U. 그래서 U 취소하고 다시 와서 제대로 이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P라인은 중요한 기능이 따라 그리는 기능인데, P라인으로 따라 그리기를 할 때 명령어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P라인에 따라 그리는 기능을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P-edit 명령어입니다. P-edit는 P라인을 편집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맨드 상태에서 P-edit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P라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옵션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게 join, 그 다음에 close. 이게 close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픈이라고 적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pline, fit. 요거는 이제 곡선을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디커버는 곡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다시 직선으로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자, 라인 타입체는 P라인이 라인 타입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걸 조정해주는 명령어고요. 자, 에디트 버텍스를 이용하면은 P라인으로 그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버텍스, 정점이라 그러는데요. 이 정점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들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우리가 P라인에서 join이라고 하는 옵션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joi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라인으로 이렇게 그린 걸, 지금 이게 라인으로 그린 이 객체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결합을 해서 얘를 다시 P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P라인화 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P라인화 시킬 때 주의해야 되는 그림들입니다. 자, 원과 라인은 조인이 되지 않고요. 자, 이렇게 세 개가 만나 있는 경우에도 조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이 있는 경우에도 조인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터섹션이 있는 경우도 조인이 되긴 되는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는 조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조인이 되는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레이즈로 자, 이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따라 그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explode라고 하는 명령어를 주게 되면 이렇게 P라인으로 되어 있는 객체를 엔터,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대보면 어떻게 됐죠? 이게 다시 일반 객체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일반 객체로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 객체, L 리턴. 제가 만약에 라인을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이 라인은 일반 객체거든요. 다 떨어져 있는. 자, 그런데 이걸 P라인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P-edit. 자, 일단 객체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요. 자, 엔터를 누르시고 옵션 중에 보면 조인이 있죠. J 리턴을 하시고 자, 결합할 걸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조인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메시지를 보면 지금 5개의 세그먼트가 P라인화 됐다는 표시입니다. 자, 지금 조인은 됐고요. 옵션을 한 번 더 해보면 지금 현재 양 끝점이 어떻게 돼 있죠? 열려 있죠. 자, 그래서 옵션 중에 C 리턴, 크로즈를 하게 되면요. C 리턴, 크로즈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닫힙니다. 크로즈 되어 있는 거는 O 리턴 하면 뭐죠? 다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곡선 처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피트. 자, 이렇게 곡선 처리가 되죠. 아니면 스플라인, S 리턴. 더 부드러운 곡선이 되죠. 자, 디커버를 하게 되면 처음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에디트 버텍스를 한번 해볼까요? E 리턴. 자, 그러면 지금 버텍스가 이동되는 게 보이나요? 자, 이 상태에서 move, M 리턴을 해서 이 버텍스를 이렇게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엔터. 자, 다음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끝내려면 X를 누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끝내려면 X를 하시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자, P-edit 명령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join, 결합하는 겁니다. 자, 일반 객체를 자, P라인 객체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죠? P-edit에 join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라인 객체를 일반 객체로 만드는 게 아까 잠깐 해봤지만 explod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 객체를 P라인으로, P라인을 일반 객체로 수시로 묶었다 풀었다 하는 부분들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객체인데요. 이거를 P라인화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 에디트, 자, 객체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join, J return. 자, 지금 이렇게 선택하려니까 너무 많은 경우에는요, 그냥 all을 하시면 됩니다. all, 엔터, 엔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얘가 하나로 붙은 거죠. 자, 이렇게 붙을 때에도 지금 제가 기준 객체를 예로 잡았는데요. 오토캐드가 이 끝점을 서로 계산해서요, 관련 있는 것끼리 쫙 붙여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인을 할 때 객체가 분명하게 이렇게 붙어있는 게 확연히 드러나면요, 그냥 all이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객체를 다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샘플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라인화되어 있는 객체들은요, 여러분들이 옵셋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P라인을 가지고 곡선 처리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P라인으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자, 요거를 스플라인 처리를 하면 아까 보셨지만 매끄럽게 처리가 되거든요. 자, 이 매끄럽게 처리가 된 거를 우리가 3차원 부분 명명어에서 배울 텐데요. 레버루션 서페이스라고 하는 명명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컵 모양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 P라인에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옵션으로 곡선을 만들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곡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토캐드에서 곡선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명명어가 있고요. 스플라인, 에디트, 그 다음에 리버스 크루드라고 하는 명명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좀 번외고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드는 거는 스플라인하고 스플라인 에디트라고 하는 명명어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맨드 상태에서 스플라인을 입력하게 되면요, 이렇게 점을 찍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그래픽 프로그램들하고 마찬가지로 점을 찍음과 동시에 곡선 처리가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곡선이, 점을 찍을 때마다 곡선이 바로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스플라인 에디트에서는 이제 그려져 있는 스플라인을 에디트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스플라인 에디트를 코맨드 상태에서 입력을 하고 스플라인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점을 이동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곡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진 않고요. P라인을 스플라인화하는 방법을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버스 크루드라는 게 있는데요. 구름 모양을 만듭니다. 자, 주로 활용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중요 표시를 할 때, 자, 이런 부분에 중요 표시, 강조, 예, 이런 거를 할 때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냥 바로 그려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객체가 먼저 그려져 있고 그 객체에 리버스 크루드라고 하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맨드 상태에서 리버스 크루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옵션들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아크의 길이를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브젝트,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를 활용하셔도 되고, 자, 스타일, 유형을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리버스 크루드를 이용해서 원, 서클, P라인을 크루드 처리를 한 예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P라인. 자, P라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P에디트. 자, P에디트에서도 join이라고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반 객체를 P라인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P라인 객체를 일반 객체화하는 방법, 뭐가 있었죠? 익스플로드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P라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제 계속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따라 그리는 기능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